안녕하세요. 지난번 영상에서 의금부와 포도청, 액정소와 포도청, 그런 이제 다툼이랄까요, 갈등이랄까요, 이제 그런 양상을 살짝 살펴봤는데, 자, 오늘 이제 승정원입니다. 승정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왕의 어떤 왕명을 출납하고 하는 국왕의 비서실이죠. 지금의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1840년 헌종 6년 10월의 기사입니다. 근데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이제 승정원에서 형조에 보낸 공문이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에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내용이 뭐냐? 우리 이제 승정원의 사령이라는 건 역시 심부름꾼, 사령 자체가 심부름하다 그런 뜻이죠. 아까 지난번 봤던 무슨 액정소의 별감 비슷한 그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이제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인들이죠, 하인들. 그러니까 승정원의 사령인 김준식이가 포도청에 순찰하는 이제 포교에게 붙잡혔는데, 이 붙잡힌 일을 가지고 뭐가 이제 꼬투리가 돼서 붙잡혔겠죠. 그러니까 이제 승정원의 또 다른 하인들이 이 감히 포도청에서 우리 승정원의 그 하인을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승정원의 하인들이 포도청의 포교를 집단적으로 구타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. 그래서 그 집단 구타한 이제 승정원 하인들의 주모자인 이제 박완식이라는 그 승정원 하인하고 원인을 제공했던 이제 김준식, 처음에 이제 포교에게 체포됐던 이 사람들을 형조에 보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. 이제 포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품구품의 정식 품계를 가진 관리인데, 승정원의 하인들이 자기보다 품계가 높은 지금으로 치면 이를테면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찰, 정식 경찰을 구타한 거와 상당히 이제 비슷하거든요.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기사가 대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면 피해자 측이 먼저 이렇게 왕한테 보고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포도청에서 먼저 하기 전에 승정원에서 또 왕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형조에 공문 형태로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, 빼도 박도 못하는 정도로 이제 승정원 쪽이 잘못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포도청에 처리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형조에 처리를 해달라, 그렇게 이제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건부나 액정서와 인제도에서도 이제 봤듯이 사실은 포도청의 포졸이나 특히 포교는 이제 군관이니까요. 포졸은 이제 그 밑에 그 정식 품계가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, 그러니까 그 포졸만 해도 일반 백성들에게 사실 공포의 대상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정식 관리 이제 포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 북입니다. 승정원 하인들한테도 맞고, 액정소에 하인 이제 별감한테도 맞고, 의금부의 나장들한테도 맞고, 동네 북인데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, 국가기강을 유지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이제 포도청의 군관들이 다른 국가기관의 하인들한테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사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납니다. 다른 또 경우인데요. 1841년 헌종 7년 12월의 기사입니다. 이번에는 규장각의 사령도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죠. 김춘성이가 기찰하던 군관, 이제 기찰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염탐하고 엿보고 하는,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사하는 형사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런 기찰하던 군관 남궁창을 또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. 이번에도 사령이, 즉 심부름꾼이 군관을 구타하는 그런 일입니다. 규장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조가 만들었던 왕실 도서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이다,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
이 뭐 사령이야, 뭐 그런 책이나, 학술 연구와는 무관한,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찰포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도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군관입니다. 그러니까 신문상으로는 뭐 사령은 이제 포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, 군관, 즉 포교와는 사실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최소한 이제 군관, 포교가 훨씬 더 상급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당시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소개를 하려고 가져온 이유가, 이 단순히 규장각이 상급기관이고 포도청이 하급기관이라든지 이런 위계의 문제가 말고 다른 또 내막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김춘성, 즉 규장각의 심부름꾼이었던 사령이었던 김춘성이 하던 일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. 이 김춘성이는 규장각의 사령, 즉 심부름꾼인 동시에 파의상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. 파는 깨질 파, 의는 이제 옷의, 상은 이제 그 장수하는 거죠. 그러니까 파의, 즉 헌옷을 파는 장수예요. 헌옷장수입니다. 헌옷장수. 지금 지금 구제 물건 파는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겸직을 할 수가 없지만, 당시에 아전이라든가 사령이라든가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역입니다. 국가의 직역이라고 해서 국가에 자기의 노동력을 바치는, 그러니까 따로 급료가 있지 않아요. 아전들도 그렇습니다. 지방의 이방, 호방, 다 직역이기 때문에. 그래서 품관, 그러니까 좋은 국품 이상 품관이 돼야 쌀이라도 몇 말씩 받을 수 있지. 이 직역으로, 신역으로 종사하는 이런 존재들은 그런 월급이 따로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 직업에서 나오는 위세를 통해서 뜯어먹거나, 지난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포교나 포졸들이 가서 막 가산을 다 빼앗고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. 그런 거,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직업화에서 약간 부정부패를 통해서 뜯어먹는 그런 형태로 간다거나, 아니면 자기 개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근무하다가 저녁에나 아니면 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죠. 심지어는 이제 훈련도감의 군인은 그냥 군역을 지는 그런 일반 군인하고는 달리 급료병이죠. 월급을 받는 군인들이에요. 근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훈련도감 군인들도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그 월급을 받는, 급료를 받는 훈련도감 군인들도 부업을 할 정도니까, 월급이 없는 이런 이제 사령이라든가 이런 심부름꾼들이야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. 지방 같으면 땅마직이라도 있어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할 수 있지만, 서울에서는 또 그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이 장사를 대부분 이제 상업에 종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은 상업도시로서 상당히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니까요. 근데 이 김춘성이가 이제 파이상이니까 새 옷도 아니고 헌옷을 하다 보면, 그래서 이제 헌옷으로 이제 싸게 구입해서 조금 이문을 받고 팔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대개 이제 고물상들, 헌옷이든 헌그릇이든 그런 걸 파는 사람들은 늘 작물의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. 그 물건이 정식으로 흘러나온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서 내다 판 물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이런 이제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, 그럼 이제 작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작물인지 되게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겠죠. 알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, 근데 이 작물은 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장사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샀던 물건이 작물이면 완전히 이제 처벌도 물론 나중에 받을 뿐 아니라, 고의가 입증이 되면,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죠. 그래서 이 김춘성이가 구입한 물건 중에 작물이 아마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압수가 됐던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제 김춘성은 그 손해를 봤으니까 아까 그 기찰 군관이었던 남궁창에게 그것 좀 어떻게 좀 돌려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돈이라도 어떻게 좀 보전해달라. 근데 뭐 그걸 사사로이 또 포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아마 구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정부기관에 소속된 하인들이 생활 형편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뭐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급이 높은 군관을 구타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.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. 결국 이제 계속 포도청 포교들은 이렇게 동네북 역할을 이제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 이제 포도청만 그런 게 아니고 낮은 직급의 기관은 높은 직급의 기관에게 항상 이렇게 당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1843년 헌종 9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이건 이제 헌종이 직접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. 아마 이제 어떤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지시를 했겠죠. 승정원의 하인들하고 액정서의 하인들이 다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.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라고 시켰더니 다투는 게 아니라 승정원의 하인들이 일방적으로 액정서의 하인들을 때린다고 하더라. 그러니까 좀 철저히 금지해라. 그런 거죠.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막 형제 사이에 뭐 많이 싸우잖아요.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형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힘의 이제 강약이 분명한 경우. 그러니까 승정원과 액정서의 하인들이 싸운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싸우는 것 같지만, 그리고 이제 맞는 쪽 입장에서 좀 약간 정당방위 비슷하게 버티거나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싸운 게 아니라 사실 일방적인 구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승정원은 지금의 대통령실, 대통령 비서실, 그리고 장관은 이제 도승지입니다. 정삼품에. 지금으로 치면 이제 차관급입니다. 지금이야 뭐 대통령실장이, 비서실장이 오히려 더 장관급 이상의 위세를 지니지만, 장관급 보직이고, 조선시대 때는 이제 차관급이었어요. 그래도 어쨌든 왕에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처죠. 그리고 액정서는 같이 대궐에 있지만,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, 왕이나 왕족의 뭐 명령 전달하고, 뭐, 면접 같은 거, 서로 이제 아련하는 걸 안내하거나, 뭐, 문방구 관리하거나, 청소하고, 뭐, 문단속하거나,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. 그리고, 이 수장도 정육품이었던 이제 사알. 근데 문제는 환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애초에 승정원과 액정서는 같이 뭐 겨룰 만한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인들끼리도 그런 이제 같은 하인인데 사실은 위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높은 기관의 하인들이 낮은 기관의 하인들을 무시한다거나, 심지어는 높은 기관의 하인들이 낮은 기관의 뭐 지난번 포도청 같은 경우는 군관도 막 무시를 했잖아요. 그런 거 비슷한 거죠. 그래서 같은 대궐에서 둘 다 왕의 근처에 있는 그런 기관이었지만 뭐 중요성이라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직급도 사실은 현격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심부름꾼끼리도 이렇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구타하는 먹이사슬 관계가 아마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액정서 하인들이 지난 시간인가요? 제가 소개했을 때는 또 술주정 부리고 나가서는 또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막 액정서 하인들이 일반 백성은 물론 뭐 포도청 군관에게까지도 행패 부리는 그런 걸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고요. 그런데 승정원 하인들한테는 같은 하인이지만 꼼짝 못했던 거죠. 심지어는 이제 동네 북으로 액정서, 승정원, 뭐 규장각 계속 맡고 다니는 포도청 군관들도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이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분제 사회였고 또 왕조 사회였던 그런 이제 조선시대에는 국왕과의 거리에 따른 그런 어떤 위세, 위계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오늘날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는 오늘날도 그러한 이제 기관 간의 어떤 위계 그런 게
알게 모르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최근에 뭐 탄핵관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를테면 뭐 대통령실, 아니 또 특히 경호처 그런 그 부서들이 사실은 법을 초월한 그런 어떤 행위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러할진데, 네? 근데 이전의 사회,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? 그런 것들이 등이 이제 짐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